호주 입장에선 코앞이잖아, 일본이. 영국은 저 멀리지만 이제 호주는 우리가 영국인이다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미국이 더 중요하다. 원래 호주가 영국이었잖아요. 영연방.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순혈 영국인이다 이런 선민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바글바글하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굳이 구태여 왜? 영연방에서 왜 갈라진 걸까요? 앞서서 1851년에 호주에서 골드러시 시작됐댔죠. 이게 1872년에 호주 금강에서 찍힌 백인 노동자들의 사진이에요. 인구가 점점 늘었다 그랬어. 이민자들 덕분에 경제가 좋아지고 세수도 확보되고 여러모로 좋아지긴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호주 내부에서도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민 정책을 어떻게 뭐 넓히냐 줄이냐 아시아계를 받냐 안 받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랬잖아 저번에. 근데 이거를 영국 본국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호주가 식민지가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영국이 당시 무작정 야 너네 이거 나뉘어졌잖아. 너네가 이제 자치권 줄 테니까 법률이고 지랄이고 뭐 알아서 만들어서 알아서 해? 이런 거야. 근데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하루에 석탄을 100톤만 캘 수 있다라고 정했어. 근데 바로 옆에서는 50톤 이상 캐면 과태료래. 예를 들어 이렇게 주마다 달라. 근데 이런 주마다 다르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유통을 할 때라든가 캐는 양이라든가 석탄 캐는 기업이 여기서도 사업하고 여기서도 사업하는데 여기서는 몇 톤 여기서는 몇 톤 여기서는 몇 톤 다 달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뭔가 균일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영국 본국이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영국 식민지니까 아직은 독립을 안 했잖아요. 근데 영국 본국이 그걸 처리를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영국산 본토에서 지들도 바쁘니까. 프랑스 상대해야 돼. 독일 제국 상대해야 돼. 주변의 나라들 겐세이 넣어야 돼. 영국령 인도 제국 신경 써야 돼. 사방팔방에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호주에 있던 각 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영국 본국 들 처리해주는 것도 없고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아니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도대체. 그렇게 호주에 있던 이 주들이 연방협의회 구성을 영국 의회에 올립니다. 야 우리가 연합해서 뭘 처리하는 거 만들 거니까 처리해줘 하고 영국 본국으로 이제 팩스 보낸 거지. 그게 1885년에 통과됩니다. 그리고 1889년 10월부터 식민지 주들이 연방정부를 구성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800년대 후반이면 뭐죠? 호주로 이민자들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호주 국내에서 당시 불만이 있었다고 했죠. 대영제국 본국이 여기를 제대로 처리도 안 해주네. 그리고 이민자들 막 들어오네. 이것도 어떻게 필터를 거쳐야 될지도 대영제국 본국이 제대로 처리도 안 해주네.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짜증나는 거야 이 양반들도. 그러니까 독립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1891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 헌법을 제정하려는 재헌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헌법이 만들어져요. 근데 처음에는 6개 주가 한 목소리가 아니었어. 처음에는 헌법을 만들 때. 드디어 나중 가서 한마음 한뜻으로 1900년 7월 30일 모든 주가 연방국가 수립에 합의합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당시에 호주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뉴질랜드야 우리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만들었거든? 너네도 같이 올래? 들어와. 아유 큼직하니 딱 나라 크고 이제 너네도 포함시켜서 딱 괜찮지 않나? 그리고 여 위에 피지라는 섬이 있어요. 피지 제도. 여기한테도 야 너네는 이 호주 연방 괜찮지 않냐? 같이 좀. 그랬더니 뉴질랜드랑 피지가 꺼져. 그래가지고 지금의 호주만 연방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독립이 된 건 아니에요.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1900년 7월 5일에 호주의 연방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영국 여왕도 승인을 하긴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지들이 관리하기 불편하니까 연방 만들겠다는 건데 뭐 아니 뭐 자치권 더 주고 그래 뭐 독립까지는 아니잖아 라고 인식을 했던 거예요. 완전 독립이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호주는 사실상 완전 독립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호주가 실제로는 자기들이 영국인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그랬는데 영국 본국이 호주라는 대륙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니까 자기들만의 법, 자기들만의 정치체제, 자기들만의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영국에 속해 있긴 해? 라고 본인들도 느끼긴 했대요. 왜? 자기들이 백인이고 영국인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선민사상이 있었던 지역이긴 하니까. 그래서 호주가 자기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난리친 건 아니야 이게. 이런 자치권을 많이 부여받기 위해서 호주도 난리를 친 거지 자기들 스스로도 영국인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 41만 6천 명이 자원 입대했다는 거야. 영국을 위해서 호주 사람들이. 그중에서 33만 명이 유럽으로 파견 가지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영국 대영제국의 일원이니까 우리도 자원 입대해서 딱 보내줘야 된다. 그런 나라에서 호주가 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대영 제국이죠. 근데 수많은 다른 국가들, 대영 제국의 식민지 지역에 살던 수많은 국가들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1차 세계대전 때 저 대영 제국의 본국, 저 영국 섬을 위해서 우리가 군대도 보내주고 시부레 다 해줬는데 너네는 뭘 해줄 건데 우리한테? 아? 우리 자치권 더 줘. 세금이고 뭐고 체계고 뭐고 이제 우리가 진짜 알아서 다 할 수 있게끔 자치권 더 줘.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호주랑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 기타 등등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영국이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후달리던 게 있었어요. 그래도 우린 대영 제국이다. 근데 미국이 튀어나오고 소련이 튀어나오고 요런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전세계 초패권 지위의 대영 제국이란 그 느낌과 분위기와 이미지와 지위를 유지는 해야 된다. 껍다구로라도 쟤네가 독립까지는 안 가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알았어 얘들아, 너네 자치권 줄게. 대신 영국 연방이 속해는 있고 나가지 마.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같은 그래도 식구잖아. 알지 얘들아? 요런 느낌으로 어떻게든 나가진 않게 막아야 됐던 거야. 그래서 이제 자치권을 더 줍니다. 영국 스스로. 자, 그렇게 1926년 캐나다랑 남아공이 영국아 우리 독립적으로 영국 본국이랑 동등한 지역으로 대우해줘. 안 나갈게 영연방에선. 나가? 아니 동등하게 해주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빠 씨부래? 아니 우리도 너네랑 같은 영국 대영 제국이 이런 이래며 나가줘 한번? 이제 이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요. 이후에는 이제 1931년부터는 호주랑 캐나다랑 이런 국가들이 이제 요 얘기까지 해. 우리가 영국의 연방국가인 건 맞아. 근데 우리가 외교권과 군사권까지 줬으면 좋겠어. 군대를 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 외교도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거까지 줘. 영연방 안 나갈게. 나가줘 한번? 안 나가줄 테니까 빨리 외교권하고 군사권까지 줘. 요거까지 얘기해요. 이런 외교권과 군사권까지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1927년인데 나중에 통과된 건 31년이에요. 근데 캐나다가 급해. 1927년에 드립 시작되자마자 주미 캐나다 대사관 바로 그냥 설치해버립니다. 원래 같으면 주미 영국 대사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호주가 그래도 착해. 요 법이 통과돼서 호주는 자기들이 사인만 하면 돼요. 영국 본토섬에선 이미 사인이 끝났어. 1931년에 영국 본토섬에선 이미 그래 캐나다나 호주나 뭐 외교와 군사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영국의 의회에서는 통과됐다. 근데 호주는 그래도 사인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순혈 영국인이고 우리가 신사회 국가의 후손들인데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갈라지는 게 말이 되느냐. 게다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인구가 적어서 생기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안보 위협. 인구가 적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예 갈라지면 다 이거 진짜로 스스로 본인들이 인구가 제대로 빨리빨리 늘질 않았던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호주 대륙에 쳐들어왔을 때 영국 본국이 좀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캐나다처럼 저 법안 통과되자마자 바로 그냥 미국의 대사관 요런 짓을 하진 않았어요 호주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야.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 호주 본토까지 쳐들어갑니다. 근데 영국이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머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저 멀리 있으니까 알 바가 아닌 거야 영국은. 근데 호주 입장에서는 다르잖아요. 그게 호주 입장에서는 코앞이잖아 일본이. 영국은 저 멀리지만 이미 지금 일본은 뭐예요? 진주만 폭격했고 필리핀 조지고 있고 인도 차이나반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다 조지고 있잖아. 호주까지 이제 곧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위협을 느끼니까 환장하겠는 거야. 그래서 영국한테 빨리 선전포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도와달라고. 근데 영국 본섬이 싫어. 우리 바빠 지금 나치 독일 때문에. 그래서 호주가 이 믿으면 안 되겠다. 씨부래. 영국 사람 저 본토들 믿으면 안 된다. 우리 호주 X든 말든 이 깜깜무 소식이다. 독단적으로 미국과 함께 일본에 대항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호주가 미국과의 동맹 체제로 가고 본격적으로 일본에 독자적인 선전포고를 합니다. 1942년 2월 일본이 호주 북부의 다윈이라는 도시를 조집니다. 여기 저 호주 보이시죠? 자, 여기서 슉 보이세요? 슉 여기 다윈 보이시죠? 여기야. 지금 인도네시아 바로 아래야. 여기를 일본이 조져요. 실제로 폭격을 가해. 일본이 저 도시에만 100번 넘는 공습을 가합니다. 당시 호주를 일본이 공습하기 직전에 일본이 싱가포르까지 다 먹고 함락시키고 그랬었거든요. 당시 싱가포르가 누구 땅이었어? 영국 땅이었죠? 근데 일본이 요 싱가포르까지 먹는데도 일본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막지를 못하는 거야. 호주 입장에서는 이런 거야. 영국 쟤네 본섬, 쟤네 영국 섬이나 지키려고 유럽에서만 연병하지 아시아랑 호주는 지킬 생각이 없다 쟤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호주도 독자적으로 이제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미국과 협력해서 호주를 지키려고 판단을 한 거죠. 1927년에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던 외교권 군사권에 대한 것들 캐나다는 그거 드림 나오자마자 너무 좋대? 그랬던 거 호주가 그거를 사인 안 하고 개기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야 어차피 사인만 하면 됐던 거잖아. 사인 빨리 해. 영국 섬 저
뭐 본섬 우리 못 지켜줄 것 같다 야 사인하고 이제 바로 이제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호주는 우리가 영국인이다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미국이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2022년까지도 호주라는 국가가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 오커스,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도 호주가 참전을 했던 것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호주도 월남전에 참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호주는 1990년에서 91년까지 있었던 걸프전에도 참전해 줍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호주라는 국가는 이제 영국과 국제정치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영국 섬이 호주를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다. 우리 호주가 독자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된다. 안보를 지켜내야 된다. 요런 게 있는 거죠 지금 호주가. 근데 당시 호주 정부 외교당국자들만의 생각이었어요. 옛날에 1940, 50년대의 호주 사람들은 다른 유럽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뛰어난 백인이고 뛰어난 신사의 나라 영국인의 후손들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외교당국자들이라던가 안보관계자라던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영국이랑 쌩까고 미국이랑 붙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도 호주의 민간인들 호주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영국과 쌩까는 게 안 되는 거야. 국제정치적인 것과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가 충돌하는 거죠. 호주의 일반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호주 총리가 존 커틴이에요. 멜버른 헤럴드라는 당시 신문사가 있었어. 거기다가 기고문을 발표해요. 우리 호주가 앞으로 일본에 맞서 싸울 태평양 전투에서는 미국과 최대한 협력해서 힘을 모은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기는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영 제국과의 관계, 영국 본토와의 관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절대로. 우리는 단지 현재의 우리의 적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저때 저렇게 얘기를 하나마나 영국이랑 쌩깐 거나 다름없지. 지금까지도 그래서 호주에서 이런 게 있죠. 영국 여왕께서 승인해 주셨음 뭐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 형식적으로 그런 게 솔직히 그냥 영국 여왕이 사인만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그거 아세요? 1945년 10월 24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뉴질랜드입니다. 저게 유엔 가입했다는 게 무슨 의미요? 우리는 독자적 국가란 얘기요. 이제 물론 1945년 10월 24일에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가입을 해요. 한꺼번에 왕창 가입을 해. 근데 그중에 뉴질랜드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25일 이날 그리스, 그 다음 10월 30일에 인도, 그 다음 페루예요. 그 다음 어디일까? 호주입니다. 호주가 11월 1일에 가입해요. 가장 먼저 가입했다는 날이 10월 24일이라 그랬어요. 그래봤자 6, 7일 뒤였던 11월 1일에 호주도 가입을 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영국이랑 상관없이 혼자 알아서 가겠다는 얘기요. 그렇게 현재의 호주까지 이제 독립적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호주의 수도가 어디야? 캔버라예요. 캔버라. 지금 밑에 멜버른, 위에는 시드니가 있네. 그죠? 캔버라가 수도가 된 것도 굉장히 골 때립니다. 처음에 호주가 아예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진 않았을 때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연방정부는 있었지만 영국에서 아예 갈라지진 않았던 1900년대 초중반 있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우리가 대영제국으로부터 아예 갈라진 건 아니지만 6개 주가 이제 연방이 돼서 이제 우리들이 알아서 이제 좀 자치권 얻어서 가기로 했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수도는 어디로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호주의 수도 캔버라는 원래 아무것도 없던 곳입니다. 원래 이랬어. 1920년대 캔버라예요.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지금 도로망을 깔끔하게 지금 획정을 해놨네요. 계획도시란 얘기죠. 아무것도 없던 곳에 계획도시를 세운 거예요. 이게 1913년 캔버라라는 도시를 이제 수도로 정했잖아. 이제 도시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도시계획의 최종 승인안이에요. 도로랑 이런 망이라던가 이런 거를 깔끔하게 저렇게 다 획정해 놓은 거예요. 다. 처음에 캔버라가 수도로 정해지기 전에 수도를 시드니로 하자 멜버른으로 하자를 가지고 7년을 싸웠어요. 초반에는 멜버른이 워낙에 발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시 수도로 멜버른을 하고 있었어. 나중 가서 이제 멜버른 시드니 둘 다 이제 싸우니까 야 둘 다 하지 마 캔버라 그리고 캔버라가 된 거예요. 나중 가서 1927년부터 계획도시로서 공사가 시작되면서 삐까뻔쩍하게 이제 도로를 깔끔하게 이렇게 획정을 한 거죠. 그리고 저게 1927년부터 37년까지 이 도시공사를 해서 1937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캔버라야 수도가. 한번 지금 위성지도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캔버라로 확대합니다. 쭉 지금 뭔가 동그래요 도로가. 그죠? 쭉쭉 뻗어 있고 쭉쭉 뻗어 있고 이렇게. 그래서 계획적으로 획정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없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그죠? 지금 뭐 서울 같은 데랑 비교하면 뭐 답도 없죠 뭐. 서울의 도로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창원도 계획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창원 한번 볼까요? 창원 한번 확대해 볼게요. 창원도 여기 계획도시야. 그래서 여기 같은데 도로망 보면은 쭉쭉 이렇게 뻗어 있어. 계획도시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계획도시들이 이렇게 도로망이 깨끗해요. 안 꾸불꾸불거려. 안산도 계획도시란 말이야. 안산도 신도시로. 안산도 보면은 이렇게 쭉쭉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안산도 이런 식으로 쭉쭉 깨끗하게 이렇게. 보통 계획도시가 이래요. 오늘 호주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재밌으셨나요? 이거 얘기 안 했다. 지금 호주가 동물 때문에 대가리 아픈 게 한두 개가 아니래요. 진짜로. 현재 2022년 기준 전 세계 생물 멸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호주입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